금리라는 것은 내 자산의 유동성을 포기한 대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투자적인 감각을 익히신 데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금융이나 투자를 시작할 때 잔잔한 배경이 되는 것이 환율과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냈는데 환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데까지 정말 리스크를 많이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어떤 기준선이 되는 것이 금리가 되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대부분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전화하고 사진 찍고 이메일 보내고 다양한 어떤 사용법들만 알면 되는데 처음에 핸드폰을 배운다고 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핸드폰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코딩을 배우려고 하게 되니 자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쉽게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환율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하시고 학습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히 금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백억을 굴리는 자산운용이라던가 금리에 대해서 깊게 투자를 하시고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학습적으로 깊게 아셔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 정도 개념만 익히시고 그로 인해서 즉각적인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아는 것보다 상당히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금리라는 말은 투자 수익률과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해버리시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금리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감각으로 와닿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리라는 것은 내 자산의 유동성을 포기한 대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투자적인 감각을 익히신 데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공장과 B 공장이 있을 때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왜 중요한지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미국이라는 공장이 대기업이라 안정적인데 우리나라와 수익률이 같다면 대부분은 그 대기업인 미국이라는 공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금, 투자 자본들이 당연히 빠져나가서 미국이라는 시장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은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포지션입니다. 주식과 금리도 비교해 보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A 가게는 장사되는 만큼 어떤 수익을 준다고 하고 B 가게는 시급으로 내 일당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B 가게의 시급이 높아서 안정적이라면 굳이 사람들은 A 가게의 장사가 안 될 확률의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B 가게의 시급이 너무 낮아서 생계가 위험하다면 A 가게의 매출에 자꾸 눈이 가게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 가게는 주식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시간이 지났어도 일정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하긴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면 내가 짧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말합니다. B 가게는 우리가 시급을 맞는 것처럼 그냥 돈을 맞게만 넣으면 일정 금리에 따라서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가 되어서 시급이 너무 낮아지게 된다면 내가 차라리 거기서 일 바엔 노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놀 바엔 단기적으로라도 고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의 여하에 따라서 마치 내 기대 수익률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금리 시장이라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리가 형성이 된다면 많은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은 주식, 부동산, 해외 각종 투자처를 탐색하게 되고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주는
시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과 금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부동산도 공장이라고 치환해 보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공장의 수익이 금리보다 좋다면 부동산으로 투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는 금리와 연관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는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리가 20, 30%였던 시절은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투자자산 이전의 사용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격이 오른다 한들 부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금리는 단순 비교보다는 사용자산이라는 어떠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상당히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라는 것은 내 돈의 유동성에 대한 가치이고, 이를 다시 말하면 내 돈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린 50대 남자가 먹으면 그 영양분은 피가 되고 살이 되기보다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10대 청년이 먹는 소고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참 성장 중인 나라, 즉 개발도상국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많은 자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장판이 닫혀버린 국가는 금리가 높게 되면 돈이 돌지 않아서 동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의 나라였기 때문에 고금리의 돈이 너무 순조롭게 잘 돌았지만 이제는 디벨롭티드로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좋게 얘기하자면 선진국이겠지만 현상적으로는 개발이 완료된, 다 성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는 힘든 경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금리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환율 얘기를 하면서 달러라는 것은 더 이상 안전자산의 위용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도 과거와 같이 고금리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희소성이 높은 상품을 내가 혼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의 세일 기간에 맞춰서 내가 안방에서 클릭만 하면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통업자들은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겠다면 만날 수 있는 투자자가 과거에는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합리한 금리의 자금을 써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투자자를 전 세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플랫폼에서 아이디어에 투자를 하고 자금을 유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개발도상국의 투자를 제가 안방에서 단순 클릭 몇 번만으로, 그리고 단돈 10,000원이라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고율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한 많은 수익을 내는 특수 집단이나 시장 외에는 고금리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저물어 간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